안녕하세요, 김혜령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죽기 전에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타인의 시선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 뜬금없이 죽기 전에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브로니 웨어라는 작가의 우리가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가질 걸. 그리고 두 번째가 너무 죽도록 일하지 말 걸. 세 번째가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를 갖고 살 걸. 네 번째,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낼 걸. 다섯 번째가 스스로가 더 행복해지는 걸 허용할 걸. 물론 연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가질 걸, 이 부분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아마 이 항목은 항상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정말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을 살아볼 걸 하는 이제 생각 후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엔 이제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매몰되거나 연연하지 않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타인의 시선을 연연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한국에서는 집단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 눈에 어떤 모습인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 타인의 의견, 타인의 시선을 많이 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너무 심해지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의 이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알게 모르게 이제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부모가 내가 어떤 모습일 때 좋아할지를 아니까, 특히 또 직접적으로 너는 이 직업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거나 돈을 많이 버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다, 이런 메시지를 줬다거나 했을 때는 그거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무던히 애를 쓰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나의 자아가 좀 더 확고해지고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나를 보는 눈이 생기면서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이제 압도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진로 선택부터 해서 직장 생활하거나 소소한 대인관계 속에서나 SNS를 하면서나 이런 것들, 모든 것에서 우리는 계속 이제 타인의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다들 자기 자신만 연연해요. 사람들이 쉽게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합니다. 세상이 마치 나를 중심으로 두고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모든 나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너무 중요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사람들은 사실 나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이게 어떻게 들으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되게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의견일 뿐이고, 내가 나만 신경 쓰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힘만 있다면 사실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 우리는 되게 작은 존재예요. 나만 나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뿐, 이 거대한 우주로 봤을 때 그냥 바깥의 필 이제 잡초 한 포기처럼, 아니면 꽃 한 송이처럼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우리 하찮고 별 볼 일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되게 의미 있고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기쁨을 찾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아주 작은 존재라 함은 결국 그 자연에 있는 그런 들꽃이나 그런 나무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너무 진지해지고 너무 무겁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태어나서 피어나는 방향대로 이제 피어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또 질 때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자연의 모든 생명들의 그 순리인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나 내 모습이 어떤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문제 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되게 심각하고 뭔가 그게 나한테 엄청 크게 느껴지겠지만 내가 나를 문제 삼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무례한 거죠. 어쨌든 삶은 되게 유한하고 정말 찰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긴 대로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타인의 시선을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느냐,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계속 시선을 외부로 돌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뭐 어떤 사건이 있나, 외부 자극에 우리는 계속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러면은 소홀해지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걸 어떻게 느끼고 있고,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또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제 그런 감각도 되게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돌려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데, 이게 되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하게는 나 자신에게 오늘 너 기분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라던가, 혹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외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혹은 누군가가 뭐 나한테 뭐 듣기 싫은 소리를 했을 때 너 지금 어때? 라고 이제 물어봐 준다거나, 계속 나의 생각이나 감정, 내가 그걸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좀 민감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 감각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뭐 맛보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음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각들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내가 이제 뭐 바깥의 공기를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뭘 느끼는지, 저런 뭐 파란 하늘을 볼 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상쾌함인지, 뭔가 좀 개운함인지, 이런 것들을 나를 계속 관찰하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계속 나한테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면은 나의 기호가 분명해지고, 그 나의 생각, 의견도 뚜렷해지고, 이제 그렇게 나의 세계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였을 때 내 목소리를 잘 귀를 기울여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누누이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강조하는 알아차림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뭐 의견이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고 좀 무디지 않은 경우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나는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막 연연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고 있구나, 저 말이 나한테 되게 좀 불안하게 들리는구나, 혹은 부모님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걸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그런 알아차림의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려고 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는데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연연하면서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혹은 내가 지금 이거를 선택을 하려는 이유는 저 사람들한테 나 욕먹는 게 두려워서 그러는구나, 혹은 내가 저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어서 그렇구나,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등등의 그 알아차림 과정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이렇게 그냥 휩쓸려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여기에서 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이제 불안감, 우울감 혹은 화,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라는 걸 딱 알아차리면 이제 그때 새로운 선택을 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나의 감각을 좀 더 민감하게 만들기. 두 번째, 알아차림. 내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나한테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도 다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좀 낯설고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막 급하게 하던 일들을 속도를 천천히 늦추게 되면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내가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삶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세심하게 이제 관찰을 해보고 이제 또 알아차림을 해보고 하면서 내가 그 선택의 순간마다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죽기 전에 많이들 후회한다는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 밖으로 많이 나가서 하늘 구경도 하고 이제 날씨도 느껴보고 자연을 많이 구경하면서 우리도 그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편안하게 가볍게 살아갈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